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느덧 시장이 벌써 6월 20일이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참 6월이 시작한 지도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네요. 6월 초부터 시작되었던 시장의 하락이 어느덧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 파급이 매우 컸던 2주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참 어찌 보면 대응이 좀만 더 빨랐더라면, 좀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많은 그런 2주간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시장의 뷰를 정확하게 읽고 매일같이 저도 영상을 촬영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그간의 매매라든지 종목군들을 좀 돌려보는 시간을 좀 오래 가졌었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했던 게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송구한 마음도 굉장히 컸던 주말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어렵죠.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은 시장이 연속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2022년부터 시작된 하락장이 벌써 6개월에 접어들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군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종목군들이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 신고가를 경신하는 소수의 종목을 제외하면 너무나도 하락폭이 확대되다 보니 그런 종목군들을 쉽게 자르고 뭔가를 바꿔서 가는 게 사실상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하락폭도 너무나 컸고 시장의 반등은 미흡했고 거기에 전쟁과 연준의 긴축,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긴축이 확대되는 모습 속에 이러한 유동성이 또 점점 축소되다 보니 그 영향이 점점 커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하락폭이 확대된 거는 그간 누적돼 왔던 이 빚이죠. 이 부채, 증권, 신용, 담보대출 규모가 드디어 흔들려 버리는 바람에 시장의 하락의 폭이 더 커졌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청산돼야 본격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바닥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주식은 일단 미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더 침체를 보이는 모습과 또 연준의 내부 문건이라는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월요일 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무조건적인 조치 발언 속 바이든과 푸틴의 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발언들 속 국제유가의 급락 및 곡물가 급락 등이 수요 감소 즉 침체에 의한 것인지 인플레이션 완화의 시그널로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미 증시 간단하게 좀 지켜보면요. 다우는 일단 하락 마감을 했죠. 왜냐면 다우에 많이 속해 있는 이 은행과 그 다음에 석유 이런 에너지 섹터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다우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기술주가 또 반면에 큰 폭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기술주가 반등을 해주면서 즉 인플레이션이 유가와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저는 약간 이 상승의 강도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일단은 국제 유가를 잠시 보면은 이 러시아 푸틴의 발언과 바이든의 전략 무슨 법을 발효하겠다 등등 이슈 등에 의해서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그리고 사우디 왕세자와 만나는 이슈도 조금 있었죠. 근데 주말 사이에 그런 내용이 조금 빠그라진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국제 유가의 하락이 다시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월요일 시장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장중에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밀리게 된 이슈는 바로 파월의 발언이 있었죠. 무조건적인 조치 발언 속에서 장중에 흔들렸는데, 일단 국제유가의 하락과 곡물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일단 지수가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주말에 우리가 한두 가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가상화폐 시장의 또 끝없는 급락이 국내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 건지, 또 가상화폐가 빠지게 되면 바로 이 테슬라의 주가가 밀려버리는 이슈가 생기겠죠. 테슬라가 어찌 보면 일단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의 S&P와 나스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월요일날 미 증시가 휴장이지만 나스닥 선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 증시가 반등을 했어도 나스닥 선물이 밀리게 되면 국내 증시가 약간 좀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까지 동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시가 개파락이 뭐 거의 2%대 출발을 해서 장중 거의 2.7% 정도 코스닥이 밀렸다가 반등을 좀 했는데, 양시장 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상해가 상승폭을 좀 키웠던 점도 일부 작용을 해주면서 일단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는데, 종가상 올려주는 모습까지는 전부 양호한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선물만 매수를 유지한 채 현물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종가 베팅은 하지 않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면서 끝났고요. 장중 모습은 아무래도 전일 목요일날 국내 증시가 낙폭이 큰 상태에서, 즉 고점 대비 밀려서 빠진 상태에서 시가 개파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들어주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일단은 끌어올린 거고, 장중 나스닥 선물이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끌어올려진 정도였다라고 보여주고, 일단 이번 주, 즉 다가오는 한 주도 많은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우리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보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이슈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플러스 푸틴의 핵발언, 그리고 유럽의 제로금리 종결 등 여러 요인이 몰리며 목요일 미 증시가 4%대 폭락을 한 가운데, 금요일 또한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죠.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날 상원에 그리고 하원에서 아마 통화정책 보고서를 가지고 파월에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내부 문건이 주말 사이에 또 이슈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지 일단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금요일날 양호했던 나스닥 선물을 한번 흔들어 놨던 게 파월의 또 발언이었는데, 인플레이션 기존의 목표치가 2%였는데 지금 8.6%죠. 그 8.6%를 2%까지 도달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 증시가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바이든의 발언 때문인지 혹은 푸틴의 발언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의 가수요에 의한 투기성 자금의 차익 실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국제유가의 급락과 곡물 가격의 급락에 일단 나스닥 기술주는 상승 마감했고 다운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긴축에 이어 도미노처럼 유럽의 제로금리 종식, 그리고 그 외 나라들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무조건적인 발언과 장 마감 이후 나온 연준 내부 문건 이슈가 이 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월요일이 미 증시가 휴장인 관계로 쉽사리 예측이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최근 큰 낙폭에 비해 반등이 아직도 좀 약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여전히 관망 심리가 조금 강하다라는 점을 볼 때 다음 주에 있을 몇몇 이벤트도 챙겨야 되는 시장이라 쉽지 않은 장이 연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판단해야 될 듯 합니다. 우선 연준 내부 문건에서 나온 내용이 4%에서 7%라고 문건이 좀 나왔는데, 기존 연준의 가이던스는 2.25%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3.5%로 올라갔죠. 여기에 내년까지 4%였는데 이게 7%까지 올라간다. 이건 시장의 반응을 진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부 문건을 가지고 통화정책 보고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보고서를 가지고
상하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뭐 연준이 하는 거는 경기 침체는 없다. 고용은 좋고 소비도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시장 달래기 내용인지 지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은행권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 과거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거졌던 이슈들 때문에 은행권에 대한 이 부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금리에 의한 시장 영향이 얼마나 버텨질지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중요한 지표가 절대 아닌데 갑자기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건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제조업 PMI도 둔화될 조짐이 보이겠죠. 재고국 자산이 늘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조업 PMI가 일부 둔화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경기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면 또 이런 부분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기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로 또 해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종목군들은 이러한 지표가 전부 다 발표가 된 이후에 시장이 결국은 또 불확실성 해소가 돼서 반등을 하겠죠. 그때 정말로 끼가 없는 종목이라고 하면 일부 청산도, 그리고 반대로 업황 실적이 양호하면 하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가 이미 PBR 1배 이하로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버티면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체력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PBR을 지금 안 봤는데 뭐 KRX 들어가 보면 알겠죠. 이미 일은 제가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지난번 코로나 때는 PBR이 0.6까지 떨어졌는데요. 평균적인 구간에서는 0.8이 거의 대부분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0.9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95, 96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0.9,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슈 때문에 시장이 더 추가 하락을 해서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요 마이너스 뭐 3% 4%가 되면 PBR이 바로 0.9 그리고 0.8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이미 적정 밸류에이션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시장 주도 섹터, 명확하게 지금까지는 계속 2차전지가 가지고 있네요. 2차전지 안에서 계속 LG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이야기도, 또 삼성 SDI의 배터리, 테슬라 배터리 이슈도 해서 지속적으로 2차전지의 이런 모멘텀이 계속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는 안 볼 수는 없을 거로 보여주고, 지금 가장 센 거는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등 양극재 섹터 플러스 알파로 코스모 그룹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날 코스모화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네 종목까지 추가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카는 조금 가물가물하지만은 이번 주 수, 목, 금 해서 한종희 부회장이 이제 맡고 있는 DX 부문에서 설명회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삼성 관련된 이 로봇 섹터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는지 좀 이것도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한종희 부회장의 DX 부문 22일부터 아마 24일까지 일정이 있다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안 좋아서 뭐 금요일날 보면은 뭐 또 투창 관련주, 그 다음에 곡물 관련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가 좀 움직였는데 일단은 시간 외에 에너지 관련주가 좀 움직이고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해서 영국 등 키우에 방문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일단 금요일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나왔죠. 전쟁의 종식을 우리도 빨리 하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제재 해제 뭐 그런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계속 순환매적으로 좀 돌아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마는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걸로 봐야 됐고, 또 신규 상장주 테마가 좀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구먼이 무중 5배를 맞았죠. 그리고 급락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노터스가 초급등 이후에 공구먼 무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종목군들이 공구먼 노터스처럼 올라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노터스의 월요일날 이 공매도 가능 열려버리고 22일날
상장을 했을 때 급락을 하게 돼버린다면 이 무중 이슈로 올라왔던 종목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구머 자체가 신규 상장주가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신규 상장주 테마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가온칩스가 아마 22일 날 다음 주에 보호예수가 있습니다. 가온칩스의 5.6%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면 관련된 이 신규 상장 종목군들의 또 급락을 야기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딱 이번 주까지 매매를 하고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월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상장한 범한표셀이 좀 좋았는데 거래 대금은 괜찮아서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기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및 친환경 섹터 여전히 수급적으로 좋은데요. 이 또한 또 안전하게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없는 게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의 역전 현상 뭐 등등 이슈 또 국제 유가가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을 볼까? 라는데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쉽지는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급락을 해버린다면 또 친환경 섹터가 힘을 못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쪽도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이 급락을 할 때 하면 할수록 업종 대표주들을 계속 모아놓고 시장에서 봐야 되겠죠. 업종 대표주들 로봇 관련해서는 SPG 또 IT 반도체에서는 비메모리 중에서는 DB 하이텍 그다음에 UAM의 베셀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 위에 언급했던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아래에서만 좀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레몬 그다음에 우린 PTS 하이디브라고 있는데 일단은 레몬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 기술로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기 때문에 나름 나쁘지는 않았던 종목인데 주가의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좀 그런다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이딥은 재무가 너무 불량해서 빼버리고요. 우린 PTS도 딱히 재료 없는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에 방한하는 것을 앞두고 기대 심리에 좀 올라왔다라는 점 정도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뭐 누리호 재발사 이슈, 삼성 원통형 배터리, 바이든 뭐 등등 또 한 총리 바이든 주재 행사에서 원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이슈가 원전 관련주에 어떻게 작용을 해주는지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좀 보죠.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750포인트까지도 열어놓고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800포인트가 깨졌고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박스권을 이탈을 했죠. 이탈한 상태에서 반등을 했을 때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좀 없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크기만큼 밀린다면 이 박스권으로 해야 될지 이 박스권으로 해야 될지 일단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의 강도 폭을 봤을 때는 이때처럼 빠져버리면은 큰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코스피 또한 아래로 빠진다면 735포인트 그러니까 2350포인트까지 밀려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나스닥 네 반등은 했는데요. 일단 5일선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지금 이 파월의 이 내부 문건 이슈가 올라오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 국내 증시가 약간 흔들려 버릴 수도 있고 밀려버린다면 나스닥은 의미 있는 구간이 또 깨져버리는 또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저는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00포인트라는 라운드 피겨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걸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10,000포인트 아니면 9,700포인트를 놓고 있다라는 점이 좀 걸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비트코인 등이 주말에 너무 많이 빠져서 주말에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려 있는 부분이라 이런 점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볼게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 먼저 보면 일단 6만 원을 깨고 5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좀 내려왔고 이때 만들어놨던 박스권까지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거의 다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금요일날은 SK이노베이션이 시장 대비 좀 강했는데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의 외국인 수급이 매우 세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뭐 코스피 우량주 안에 수급주 성격으로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업종 대표주 중에 현대중공업도 연기금 섹터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쪽도 수급 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쭉 밀린다면. 자, 그리고 현대로템 생각보다 많이 밀려버렸는데요. 저도 이 종목을 음봉 매집으로 이때에서 매매를 하고 일단은 이날도 하락할 때 좀 샀다가 이날 시간에 좀 급락을 해서 일단 물량 조절만 좀 하고 종목을 끌고 가고는 있습니다. 종목을 끌고 가고는 있고요. 일단 주가 베팅을 하고 이날 시간에 좀 밀렸길래 좀 더 받아서 일단은 좀 팔아서 물량을 좀 줄였고요. 물량을 좀 줄이고 뭐 시가에 들어가서 일단은 종목 들고 좀 넘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누적 수급은 매우 좋은데 좀 기사가 좀 이상하게 무슨 단합을 했다라는 둥둥 기사가 좀 나와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적정한 구간에서 아마 차익 매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28,800원에서 21,000원 내외에서 올라가게 되면 혹은 이 갭을 메우는 사이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요. 자, 태양광 좀 보죠. OCI도 저는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 21,600원, 11,1,600원이라든 이런 자리 언저리를 볼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수급이 기관 쪽에서 1,000억 이상이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다중바닥을 만들어 주는지 보면서 아직까지는 수급 실적 다 살아 있어서 네, 충분히 저는 의미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 하나솔루션 우도 충분히 원하는 구간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이 구간은 이제 깨지면 안 되겠죠. 여기가 깨지면 여기서는 매수 구간인데 여기가 깨지면 손절 자리로도 봐야 됩니다. 왜? 우선주기 때문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깨지면 낙폭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44,000원이 마지노선이자 손절 라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삼진 L&D 삼진 L&D보다 금요일날 조금 신규 상장 종목이 있었죠. 범한 퓨어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회원님들한테 이게 장 초반에는 시가가 거의 8만원에 출발을 해서 몰랐던 부분이었는데요.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도 오전에 너무나 보통 신규 상장주는 이런 구간에서 시가를 회복하면은 보는데 너무나 빨라서 이 구간을 놓쳐버렸죠. 이 구간을 놓쳤고 가장 좋은 구간이 여기에 가장 많은 음봉 거래량을 했을 때 이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자리는 또 매매는 하지는 못했고요. 그렇지만은 이 장대 음봉이 있는 구간을 뚫고 올라갈 때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일단은 신규 상장주 종목을 좀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은. 그래서 이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좀 매도를 했던 것 같고요. 금요일 날까지도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나쁘지 않았죠. G2 파워가 먼저 장 초반에 좀 움직였었는데 그때도 목요일 날도 좀 했었는데 이 상한가는 먹지는 못했고 이 상한가 돌파자리에서 매매를 해서 그냥 짧게 매매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의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좀 최근에 매매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 신규 상장 종목군들 보면 가온칩스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보면 가온칩스, 그 다음에 G2파워, 그 다음에 퓨런티어, 공구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신규 상장 테마에서 무중 테마까지 다 엮였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노터스가 아마 무중 권리락이 나오는 22일 날은 뭐 급락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만 원을 제가 볼 때는 깨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세가 여기에서 바닥을 짚고 다시 올라갈지 어떨지는 일단은 봐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온칩스의 이 보호예수 해제가 아마 22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2일 날 이런 밑에까지 밀린다면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와서 M&A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삼성 M&A 이슈로 올랐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밀려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날 좀 재밌는 종목이 많았어요. MI텍이라는 종목도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M&A가 됐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에서 통상 M&A를 하면은 이 보통 종목을 자진 상패를 자주 한다라는 뭐 증권사 찌라시가 좀 돌았었는데요. 그거를 좀 보고 거래 대금이 워낙 세게 들어와서 금요일날 이 종목은 돌파 매매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분봉에서 보면 아마 이런 자리죠. 이 강하게 들어왔던 이 구간에서 돌파로 좀 들어가서 이 최근에 고점 돌파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해서 잘 매매를 했고, 이 자리에서는 잘 샀는데 그냥 좀 뭔가 좀 애매해서 그냥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매도를 좀 했던 것 같고, 그 밖에 SK증권 SK증권도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제 나름대로는 재료가 좀 좋아 보였다라고 싶어서 이때 기사를 본 거죠. 딱 이때 VI 때 기사를 봐서 그냥 VI 풀 때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상한가 전에 대충 매도를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진투자증권이 이 M&A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테마에 대한 재료를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게, 과거에 이 우리금융이라든지 이런 그 저가 증권사 M&A 이슈가 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유진투자증권이 좀 강하게 붙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금융투자에서 SK증권을 실사를 한다, 뭐 M&A를 시도를 한다라는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유진투자증권이 가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SK증권에 돈이 좀 몰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략 매도를 그냥 해버린 이유는 당연히 딱 보면 지금의 위치가 아무리 좋은 재료여도요, 이때는 정배열에서 올라가는 상한가는 강한 상한가고, 이러한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상한가는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있진 종목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그렇게 썩 좋은 자리가 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또 높은 구간에서 들어갔냐? 아까 예를 들면 이 자리 820원이죠. 820원에 왜 또 높은 구간에 들어갔냐?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저항인데 아일랜드 갭이 터졌어요. 높아도 강력한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관성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게 되죠. 그런 부분이 비싼 자리, 아주 높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하게 돌파 라인이 어딘지만 알면은, 사실 지지와 돌파를 알고 저항을 알면은 대응이 되기 때문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체크를 하고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볼게요. 에코프로 BM
여전히 강한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8월 26일 날 부상자 권리락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코스모 신소재와 제가 볼 때, 왜냐면은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수급이 너무나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이 더 세게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이런 구간까지 짓눌렸을 때 다시금 계속 봐도 저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급, 실적, 모멘텀 다 갖추고 올라오는 종목이라 봐도 되고,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가 둘이 약간 키 맞추기 성격으로 올라가는데요.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될지 안 될지,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올지, 완벽하게 돌파가 되면 그때 봐도 되는 거고,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좁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겠구나 정도로 종목을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목을 좀 해석을 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좁은 구간에서 단타는 연습을 하셔도 돼요. 연습을 뭐 예를 들면 나는 한 종목에 그냥 천천히 연습을 해보겠다 뭐 하면, 예를 들면 코덱스, 코스닥, 뭐 150 레버리지라든지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이 한 종목으로 나는 계속 몇 달 동안 트레이딩을 해보겠다, 지수를 판단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인버스 뭐 이렇게 종목이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 서로 스위칭하면서 매매 연습을 예를 들면 한두 종목으로 계속 해보는 연습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상태가 돌파가 될지 여기서 저항을 맞고 급락을 할지 이제 다 둘 다 변곡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이 예를 들면은 지수가 더 급락을 하게 되면 돌파를 하고 추세가 강화돼 버리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쭉 도로아미 탑을 박스권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이게 이제 시장이자 종목이자 내가 트레이딩 해야 될 대상이고 연습을 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두 종목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새 시장 보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시장의 순환도 정말 빠르고 종목군들의 흐름도 매우 빠른 성격을 갖다 보니까 경험이 없고 자칫 잘못해서 주도주가 뭔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목군들을 대응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오는 손실도 굉장히 크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 보완해 가시면서 지지와 저항 연습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들 힘내시고 다음 주는 뭐 주초에 조금 흔들릴지언정 좋은 시장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네,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